안녕하세요. 네,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제가 다녀왔다고 컨텐츠 올렸죠. 그리고 가정법원 가서 수사기록 열람 복사하러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실라나? 여기 수원가정법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년보호 사건이 제게 의뢰가 되면 변호인 선임계, 보조인 선임계 내고 바로 이제 수사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해가지고 수사기록을 보러 이렇게 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 순 없고 이렇게 종합민원실 들려서 이런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6층에 있습니다. 6층. 제가 가는 곳은 소년 단독이고요. 가서 이제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복사기 설비가 있어 복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도 무방은 합니다. 네. 수사기록 열람 다 했고요. 복사까지 해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범죄 사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증거가 많진 않아서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록 열람 복사 다 했으니까요. 이거 토대로 해가지고 의견서 작성한 다음에 보호소년 부모님이랑도 한번 좀 이야기 나누고 소년재판부에 제출해서 심리에 반영되도록, 결정에, 보호처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 열람 복사를 다 마치고 의견서에 지금 어떤 내용을 좀 담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 기조들은 좀 정해졌어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좀 확인을 해봤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했고, 범죄 사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건건이 다 다투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증거가 다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사안을 인정하는 취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본인이 전혀 하지 않았다라든지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물론 의견서에는 담을 겁니다. 의견서에는 통상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뭐 보호소년의 성장 배경, 그다음에 평소 성행, 습성, 이제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보조인, 변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보호 처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통상 우리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과 그 다음에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보조인은 약간의 역할이 좀 다르기는 해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죄 주장이나 양형 주장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처벌 내지는 그 징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는 명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소년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호소년을 잘 교화해서 사회로 환원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조인도 이 사건을 접하는 주체로서 판사님한테 어떠한 징계나 보호 조치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 배경과 뭐 가정 환경과 평소 성행과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뭐 이런 내용을 담은 다음에 보조인으로서 어떠한 보호 처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 피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의견서가 나가고요.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툴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필, 증거가 있으면 증거 제출,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송 기록 보니까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꽤 많이 있었어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우리 보호소년이 범행 전력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가 좀 불충분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조사한 다음에 소년 법원으로 넘어가는 범죄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이 수사기관에서 됐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범죄 사실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본인들이 수사하면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좀 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소환장을 받아보셨을 때 그 소환장의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제 전혀 우리는 아닌 사실이 이게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이게 그 정렬이 돼서 그 증거 관계에 따라서 좀 정리가 돼가지고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된 부분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판정에서 조금 어필은 해보실 수는 있죠. 근데 어찌됐든 수사기관은 증거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 그 범죄 사실 목록을 넘겼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경찰도 아까 제가 보조인 의견 할 때 그 보호처분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법원에 의견 어필을 하듯이 경찰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본인들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몇 호 정도 조치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보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다음 검찰에서도 사건 보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사는 안 했어요. 추가적으로 더 부르진 않았는데 검찰에서도 경찰과 똑같은 추천 보호 처분을 달아서 소년재판부에 이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보호소년의 부모님이랑도 좀 이야기를 나눠서 더 경한 조치를 목표로 잡았고 그거에 맞게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일단은 목표는 일단은 학생이 어떤 시설에는 수감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집을 떠나지 않을 것, 요거를 좀 목표로 좀 잡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소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반에 다 통용되는 이야기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은 굉장히 양형사유로서 양형참작사유로서 좋아요. 그래서 보호 처분도 굉장히 낮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 입장이 워낙 완강하고 여기 지금 증거 제출된 거 봐도 이게 합의가 될 만한 사안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재판부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게 화해 공고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소년법 제25조의 3 보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해서 소년법 제25조의 3 화해 공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재판부에 요청을 하면 판사님께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따로 심리기일을 잡아주셔서 화해 공고 절차를 잡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요청을 한번 드려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탁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지만 그래도 가해자로서는 좀 성의를 표하는 거죠. 법원을 통해서 이러한 정도의 피해 금액을 우리가 공탁해 놓겠다. 나중에 의사가 있으면 찾아가라. 뭐 이렇게 해서 양형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사는 그렇게까지도 한번 좀 해볼 만한 사안이 될 것 같아서 할 생각이고, 제가 첫 화에서 우리 학생 들었던 이야기와 오늘 본 기록, 가져온 기록을 취합해서 지금 말씀드린 취지로 보조인 의견서 작성이 되면요, 이제 이거를 보통 재판 한 5에서 7일 정도 전에 송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재판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쯤 보호소년 다시 그 심사원 찾아가서 면접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법원 가서 기록 열람 복사제가 했고 자료 받아서 어떻게 보조인 의견서 작성하는지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학생 한번 제가 더 만난다 그랬죠. 만나고 와서 재판 당일 어떻게 출정을 하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록 열람 복사나 의견서 작성, 뭐 이런 그다음 변호 활동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